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입니다.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리기 전에 영상 안에 얼굴이 없다면 그 영상은 의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주가 전망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거를 아주 오랜 시간 15,000원과 16,800원에서 지지하고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여기 왔을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때부터 얘기 드렸어요. 19,000원, 18,000원, 2만원 사면은 마이너스 30% 물릴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한전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은 일단 대한전선을 통해서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많아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사실 기존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 30만원 넘게 올라갈 거란 얘기를 23만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23만원 부근에 매수하시면요 30만원에서 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2월 3월에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차의 그룹의 인도 IPO 태풍이 분다 해서 2월 5일에도 화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이제 대한전선 주가 전망하기 전에 현대차 얘기를 하는 게 좀 실례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인도의 그 상장을 하면은 밸류업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 화신을 보셔야 된다 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시가 오늘 6.3%대 시작을 하면서 저가는 이제 4.18%에서 지지를 하고 바로 급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시가 13,5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저가 13,220원, 거래대금이 2천억이 터지면서 14,900원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이제 다시 놀림목이 생긴 다음에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일단 대한전선 주가 전망을 하기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종목이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히 분석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만 PBR 관점으로 역사적으로 이 주식은 항상 4배 내외일 때가 고점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드러켄밀러 얘기를 도와드리면서, 드러켄밀러가 사실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구리 관련주 프리포트 맥모라는 지분을 0.몇 %에서 1.5% 상승했다 해서 5월 18일 기존의 교육을 계속 시켜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오면서 계속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전선 관련주,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보시면은 구리 가격을 좀 자세히 보면은 계속 부진한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은 AI가 과연 이거 하나만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한 전망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전선이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와 전선이 더 필요하고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대한전선이 PBR 4배를 간다는 관점에서는 3만원 내외가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대한전선을 통해서 대박을 내려는 심리가 이제 공짜 점심을 바라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짜 점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그냥 쉽게 돈 벌고 싶어, 이거랑 좀 비슷한 논리인데요. 대한전선을 좀 기술적으로나 기본적 분석을 하거나 재료 분석을 좀 도와드리면, 기술적 분석은 일단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원 위치에서 2만원 가격이 올렸기 때문에 2배가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30-40% 내리는 거는 1차 조정으로 아주 합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과 16,800원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해야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기업 분석을 도와드리면은 이 주식은 지금 적자인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인데, 대한전선을 좋다고 얘기한 게 제가 시점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저는 LS하고 LS일렉트릭을 지난 2월부터 해서 특히 2월부터 계속 LS와 LS일렉트릭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최근에는 제가 하나멀티리얼즈를 계속 49,000원에 매수하라고 해가지고 또 큰 수익을 내드렸는데요.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최근에 이제 매집 중이 종목이 또 있는데, 이건 이제 35.4%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LS하고 LS일렉트릭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종목도 2월, 3월에, 4월에 계속 제가 LS일렉트릭,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좋긴 하지만 대한전선은 변동성이 크기
크기 때문에 대한전선으로 큰 수익도 날 수 있지만 LS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LS를 12만원에서 매수하십시오 라고 했더랬는데 194,000원, 그러니까 1200만원 사신 분들은 1900만원까지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종목 똑같은 상승률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상승률은 비슷한데 리스크는 LS가 적기 때문에 LS를 사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대한전선을 사는 게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대한전선을 사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기를 기원해드리고 싶고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외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구리 가격이 반등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대한전선도 반등을 하는 게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대한전선을 여전히 사긴 하지만 그저 매일같이 계속 사진 않습니다. 그쵸? 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위치는 다소 일부 불확실성이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 횡보라는 거는 살짝 내리면서 이렇게 지지할 가능성도 있고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릴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과 16,800원에서 사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데이터적으로 이미 예측을 도와드린 거죠. 이 주식이 역사적으로 내리는 어떤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15% 내외인데, 그러면 16,000원 내외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다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변동성 데이터를 만 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주식을 봤을 때는 그 주식이 어떤 지점에서 지지하고 바로 급등할 겁니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도 마녀공장 같은 경우 처음에 교육시켜드린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바로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나쁘지 않죠. 거래대금이 3,000원 터지면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과연 25,000원, 26,000원 라인, 뭐 최악에는 뭐 이렇게까지 내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또 지지하고 반등을 할 확률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전선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캔들 이론으로만 봤을 때는 양봉과 그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15,000원과 16,000원 사이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려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떤 에너지 관련 섹터들, 유틸리티 관련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게 아주 핵심적인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AI 관련주들,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 때는 결국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제가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왜 화신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이제 보시면 시장 밸류에이션과 25년 이익 전망을 감안하면 실제 기업 가치, 이제 현대차 얘기해 드린 거예요. 현대차가 인도법인 시가총액이 23조 원 가정 시 현대차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20% 정도 주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 관련해서 제가 화신은 6월 17일 오늘 7시 54분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이거를 교육시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2월 5일에 현대차 그룹의 인도 IPO 태풍이 보면은 화신, 서현이와 SL 순서로 수혜가 된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인도 IPO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사면은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가 13,500원에서 6.38% 시작해서 바로 14,9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또 며칠 지지하고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30만원 가는 확률이 있다 얘기 드는데, 그 얘기를 23만원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 계셨어요. 제가 23만원 사러 가니까 여기서는 23만원 지지할 때는 안 사더니 여기서 사고 놓고 나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너무 크게 나네요. 마이너스 10%가 뭐가 큽니까 선생님들? 대형주 마이너스 10%면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산 가격에서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크죠. 근데 마이너스 10%가 뭐가 커요? 그 현대차를 마이너스 10%인데 그냥 올라갈까요? 제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는 100% 알 수는 없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100%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짜죠. 얼굴 없는 증권 전문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없이 영상 올리시는 분들
그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무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현대차를 제가 당시에 계속 반복해서 이 내용만 한 게 아니고 3월달 내내 4월달 내내 30만원 갈 거니까 장기적으로 사나 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다시 사신 분들 수익 났겠지만, 그죠? 이게 뭐 엄청 큰 수익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직장인 분들은 큰 수익이 이 정도면 큰 수익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뭐라고 했어요? 현대차 25만 5천원 사십시오. 25만 5천원 사십시오.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단기 또 저점입니다. 이렇게 또 잡아드려요. 또 이렇게 잡아드려요. 왜냐면 직장인 선생님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힘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매수가를 조금 정확히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의 몫인 거죠. 현대차가 올라간다고 얘기만 해놓고는 매일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수가 잡아드린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10% 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10%면은 마이너스 500인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꾸준하게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변동성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을 살 때 저는 중장기로 사시는 분들 긍정적이다. 다만 저는 1억 갖고 계신 분들이 한 500만 원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2배 올라갈 확률이 높은 다른 노이즈가 없는 주식도 많은데 굳이 노이즈가 많은 대한전선 사서 2배를 먹느냐? 저는 그런 것보다는 노이즈가 없는 편안한 주식을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매집 중인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 안에서는 알려드리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매출이 증가하는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매출이 증가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LC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2023년 5월부터 2024년 최근까지 보면은 거의 뭐 10배, 20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오르는 동안 이 주식이 뭐예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닝 컨센서스가 늘어나면서 보시면은 PER이, 예상 PER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데 주가가 교차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사면은 어떤 종목들로 큰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HD와 현대일렉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적자였던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이때 사야 된다. 여기서 바닥을 찍어서 이렇게 올라. 제가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집을 도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종목 지금 오늘 사자마자 바로 또 수익입니다. 오늘 사자마자 벌써 바로 3% 가까이 수익인데, 그 종목은 뭐냐면은 매출이 50% 증가했는데 적자는 여전해요. 근데 적자가 굉장히 줄었고 2분기, 3분기를 넘어서면은 당장 6월 10일이 아니고 7월 10일인가요? 7월 10일 전후가 7월 초가 되면은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내러티브로 형성됩니다. 이 실적이 최근 분기 실적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애플 관련주로 가장 큰 수익 난 게 태성입니다. 제가 참고로 태성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이에요. 그렇죠? 소형주지만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고 분명히 어떤 시점? 5월 13일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태성도 실적이 발표한 게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하고 5월 15일에 왜 태성이, 여기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9% 증가하고 매출은 4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799%, 그러니까 흑자 전환은 아니고 원래 2억이던 회사가 20억 냈을 거예요. 근데 5월 15일이 어떤 시점이냐? 태성이 여기서 보시면은 5월 15일 이 시점, 그쵸? 5월 14일, 15일 실적 발표가 이 시점입니다. 참고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제가 2월 8일에 말씀드릴 때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2월 7일 장 마감 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올라가는 시점에 달리는 말에 따당 사서 수익을 딱 내야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사서는 매번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대한전선도 여러분도 좋지만 대한전선 사시면 좋지만 대한전선은 일부 노이즈가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 자산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이 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더 큰 상승률과 더 작은 리스크를 가진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미리미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2분기 실적이니까 이미 늦었어요. 이런 것을 누가 뭘 살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면은 5월 17일에 보시면 서진 시스템이라는 ESS 관련주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서진 시스템도 5월 17일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렇죠. 5월 17일 실적 발표가 이때였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저는 필터링만 한 건데 5월 17일에 서진 시스템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든 종목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뭐예요? 핫해질 종목, 핫해질 섹터를 맞춰야죠. 그러면 VT하고 대주전자재료 보실까요? 5월 15일 17일 보실까요? VT 보실까요? 그렇죠? 5월 15일 17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올라가죠. 5월 15일 17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그 전에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았어. 그게 이제 7월 초부터 나오기 때문에 7월 10일부터 8월 초까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대주전자에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런 종목이 오르고 나서 여기서 더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수익 낼 수 있죠. 수익은 낼 수 있는데 더 큰 수익은 매집을 해서 손실이 안 나는 과정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공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순간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거야 하면 그때는 다 물리는 순간입니다. 대한전선 제가 물린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여기서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반등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노이즈가 발생하고 아주 안 좋은 뉴스가 터졌는데도 여기선 반등을 시도한다는 거죠. 대한전선은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나는 3만원 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 드리지만 실제로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 가는 동안 같이 올라갈 종목을 사면 되는 거지. 굳이 노이즈 큰 종목.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한전선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한전선은 사랑하면 사세요. 우리가 원래 사랑이라는 게요. 비논리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결혼한 커플에 몇 퍼센트나 나 진짜 결혼하기 잘했어 이럴까요? 한 20%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20%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대충 살아야 돼. 왜냐 나이도 들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여성보다 내가 만난 남성보다 더 괜찮은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 나도 별로야.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나도 몰라. 제가 솔직히 우리 와이프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다. 그렇죠? 대한전선 사는 사람은요. 대한전선 사는 투자자의 문제가 있는 거지. 대한전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주식의 변동성이 모르고 사셨어요? 모르고 샀으니까 지금 자꾸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면요 비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지 않고 꾸준한 성과를 얻을 만한 종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과연 어떤 변동성 속에서 앞으로 어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미리 공부하고 지금 매크로적으로도 보시면은 S&P 500에서 M7 시가총액 비중치를 보면 30.3%. 그러면 지금 과열입니까? 당연히 과열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닷컴 버블이라는 게 나스닥과 최근 비수익성 기술주를 보면 실제로 이때 이제 시스코, 그죠? 시스코가 사실 그때 이제 IT 버블의 아주 대장이었는데 지금 시스코가 별로 주가가 재미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래요. 주가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이래요.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안 좋은 순간이 끝나고 이런 순간이 흘러가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안 좋은 순간이 끝나고 올라갈 때 보면은 주가가 흑자 전환을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흑자 전환한 다음에 잉여 현금이 흐름이 커져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무섭게 올라가요. 무섭게. 그러면은 그 무섭게 올라갈 때는 사가지고는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끝나고 장기적인 내러티브가 생기기 일보 직전일 때 그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면 바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2월 5일에 먼저 화신 같은 종목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현대차는 미리미리 사놓으면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이 나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언제 사는 게 수익이 나냐? 여기서 미리 안내를 해드린 거죠. 6월 17일에 시가에 사면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제가 ITM 반도체도 지난주에 계속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면 바로 수익 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혼자 하면은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ITM 반도체도 2분기 실적에 대해 매출액이 1456억, 영업적자는 24억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ITM 반도체가 지금 오늘 아마 NH투자증권, KB증권이었을 거예요. 예, KB증권. 저는 참고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하루에 평균 30개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엑설런트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데요. 특히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안내해 드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 보호회로인 PMP,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발열을 우리가 이제 액침 냉각으로 다운 시켜줘야 되거든요. 열 냉각 장치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건 다소 늦었고, 이제 올해 1, 2월에 가장 내러티브를 형성한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고, 그리고 3월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3월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시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는데, 지금 이제 ITM 반도체 같은 소형주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침투율 확대,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으로, 북미의 글로벌사 스마트폰이면 너무 심플하죠. 그죠? 그래서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고, 오늘 장전에도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오늘도 이 종목도 시가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26,500원에서 2,650만원 사신 분들 2,890만원까지 이 종목이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도움을 줬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사실 내일 사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그 큰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바뀌는 시점에 사는 종목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렇게 이제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급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의 컨센서스도 늘어나고, 그 상황에서 뭐예요? 교차해야 돼요. 주가가 예상 PER을 교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지금 대한전선 물론 좋습니다. 대한전선은 유상증자 했고, 전선이 유상증자하고 지금 큰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은 이런 주식이 여기서 끝이냐라고 봤을 때는, 월봉으로 봤을 때, 또 역사적 PBR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느낌과 좀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는데요. 제가 기존에 분명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멀티리얼즈도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53,000원부터 49,000원에 사라고 했었어요. 이 종목 하나멀티리얼즈를 53,000원과 49,000원에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53,000원과 49,000원에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멀티리얼즈도 제가 아무리 교육을 해줘도 이 기업이 특수가스 관련해서,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해서 이제 레거시 분야에서도 실적, 이게 이제 내러티브가 돌면 올라간다 했는데, 여기서 53,000원에 잔뜩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0% 되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죠. 저는 분명히 53,000원과 49,000원에서 분할해서 사라고 했어요. 53,000원, 52,000원 사이에 사시고요. 49,000원 사라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고맙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대한전선도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뭐 14,000원 뭐 떨어져봤자 12,000원이겠죠. 여기서 분산 투자해 놓으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제 노이즈가 크니까 LS랑 같이 사세요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는 거죠. 굳이 이런 종목을 사랑한다면은. 참고로 저는 LS를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10만 원과 9만 원에 사라고 했고, 그렇게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꼭 비아냥을 대고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거의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VM, 원익QNC, 바이오다인 이런 종목들로 또 순수익이 나셨고 일주일간 560만 원. LG노텍은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오늘 또 급반등했습니다. 54만 원. 그리고 이제 4,600만 원 또 버셨다는 인증도 있고요. 하나마트리얼 4%, 그리고 11만 원 수익 나셨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31만 원. 며칠 전 수익 보고 다시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바로 올라가네요. LG노텍 수익 축하드립니다. 31만 원,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또 꾸준히 나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심택, 원익QNC, 심택 또 수익이 나셨었고, LG노텍 계속 보고, 강남선비님 심심후 감사합니다. 42만 4천 원 수익 나셨네요.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계속 내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이 생긴다, 그죠? 경청 가격이 어제 내렸을 때 빅데이터로 매수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시고요. 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꾸준한 성과를 또 이어가고 있네요. 빅데이터 클럽 오늘도 수익 축제하는데요. 오늘 하루 200만 원 버셨고요. 대한전선 72만 원 수익, 두산표, 셀, LS.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이제 LS로 수익을 내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되도록이면 매도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대한전선 32만 원 수익 나셨다고 하고요. 대한전선 4%. 이렇게 다들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오늘 보시면은 수요일 이제 전일에 저녁에 올려주신 분인데 LG노텍으로 75만 원 버셨다는 거예요. 대한전선 또 어떤 분 77만 원 버셨는데, LG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래전에 애플 관련주로 6월에 핫하다고 계속 선비님이 강조한 종목이었는데요. 가격이 어제 내려 급락했을 때 빅데이터에서 매수를 계속 강조해 주셔서 일하는 와중 보다가 추매했습니다. 오전에 일하다가 조금 수익 최대치는 못 보고 했어도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상한 주식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노하우, 강남 선비님 유튜브를 자세히 듣다 보면 득템인데요. 그걸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주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강남 선비님 말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보는데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저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합니다. 나름 공부를 하니 왜 이 종목을 추천했으며 보유해도 수익이 나는지 믿음이 생기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무조건 경험이 중요한 듯 합니다. 어려우면 첫 시도는 강남 선비님 유튜브 경청, 반복 청취, 뭐라도 꼭 먹을 거를 전 자부합니다. 내일 또 수익 내야죠. 수익이 날 거라는 믿음, 정말 즐거운 주식 투자입니다. 선비님 오늘도 수익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도 명쾌하게 잘 알려주세요.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고, 한국콜마 7%, 오늘도 54만원, LS 짧게 수익 내셨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죠.